2024년 3월 2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본격적인 주식시장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사실 방송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툭하면은 고장난 시계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듣기 싫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적은 금액으로 연락 단타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벤트 하는 종목 중에 두 종목이 거의 막 쫙 미쓰리가 약속은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쫙 양봉을 찍어서 지금 종목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본격적인 저의 주식 시장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몸을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어제 제가 새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하셨는데 요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계속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제가 계속 주식을 하는 한 미쓰리 나 다시 여유 자금이 생겼어 그러면은 제가 매매를 계속 하는 한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가 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25일 월요일, 3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미쓰리가 최근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앞에서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결코 고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이 좋은 굉장히 우량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MBC 뉴스를 보다가 근데 뉴스 끝부분에 마지막에 신영증권에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듣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신영증권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주시는 그 리포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내려가고 그동안 내려갔던 종목들은 올라갔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미쓰리가 내가 원하는 장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요. 언제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계속 곤두박질 치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나는 내 팔자에 주식할 팔자가 아닌가 봐. 다 던져. 주식 계좌 폐쇄. 내가 주식에 주자도 안 쳐다볼 거야. 이러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사람이요. 이게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게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처럼 막 증시가 변동성, 지수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은 전고점, 그러니까 2,800도 뚫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종목들이, 업종들이, 테마들이 들썩들썩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들락날락 하잖아요. 개인들이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인간이 어떤 패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바꿉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 패턴이 어떻습니까? 쭉 올라갔다가 뉴욕 증시가 좀 조정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2, 3일 조정받는데 어떤 때는 좀 깊게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보다 더 깊게 조정을 받죠. 그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쭉 올라가서 진짜 2,800을 정말 눈앞에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시세를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또 닿을 듯 했던 그 지수를 주지 않고 또 쭉 밀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또 조정을 받다가 쭉 올라가고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장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턴 얘기를 했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개인들은요, 이런 패턴이 몇 번 이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쭉 올랐습니다. 자, 조정받았어요? 이틀째 빠졌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빠졌으면 또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지금은 사야지. 물론 처음에는요, 지금 고점 부담, 미국 증시의 고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조정받았을 땐 아마 개인들이 선뜻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패턴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이
쭉 내려가는 조정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진짜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조정처럼 그런 패턴을 두세 번 보이면 처음엔 의심하고 두 번째는 이게 맞을까 하다가 이게 확신이 들어버리면 마지막에 과감히 지릅니다. 그 과감히 지를 때 조정을 마치고 뿜어야 될 지수가 뿜지 못하고 더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개인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페인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과 인간이 이 주식과 인간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시장에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일명 남자와 여자들이 하는 기싸움처럼 밀고 당기는 기싸움을 합니다. 덜 사랑하는 쪽이 권력을 갖는데 사람은 주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액션들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페로몬 마치 무슨 그 향수를 뿌린 것처럼 사람을 막 홀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들이 나가 떨어지죠.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저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가치 투자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진짜 변비가 걸릴 정도로 진짜 방광염이 걸릴 정도로 자리를 뜨지 않고 지수와 종목들의 분차트, 초차트의 움직임을 봅니다. 거래량을 본다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시, 그 공시가 올라와서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물량을 정리하고 어떻게 개인들을 꼬시고 어떻게 다시 치고 가는지를 이제 조금만 제가 더 나이가 먹으면 30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미치겠어요, 아주. 하기 싫어서. 그런데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이 갑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 휘둘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한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식시장은 열려요. 오히려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로나 때도 열렸고요. 그리고 9.11 테러 때도 독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막말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금야금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카드라든가 이런 고스톱 치는 데서 일부러 야금야금 잃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금야금 잃어주면서 상대의 패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중순지, 고순지, 하순지를 판단합니다. 야금야금 잃어주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의 모든 지갑을 싹쓸이해버리죠. 그게 진정한 고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서 나는 이거를 내 새끼한테 물려줄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나쁘지 않느냐? 재밌어요. 왜냐하면 철저한 매매 원칙을 지키거든요. 수익 나면 무조건 출금, 추가 투자금, 물타기 금지. 손절 웃기지 마. 이게 얼핏 들으면 저게 뭐야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를요. 1년, 2년, 3년, 4년 쭉 가다 보면 내가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그냥 한 방에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저껜가? 하여튼 한일산료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좀 저점에 매수해 주신 분들 고점이 털었어요. 막 더 갈 것 같아. 근데 이거 왠지 눌렸다가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종가 시간의 매도로 그냥 수익 나셨으니까 일단 정리하시죠. 그 다음날 빠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 쉬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아직 수익 덜 났으니까 기다리세요. 눌릴 거예요. 눌릴 건데 더 가기 위해서 눌리는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수익을 잘 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매도하신 분도 있고 좀 약간 그 매수한 단가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수익이 충분히 나서 매도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수익이 덜 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종목 올라왔는데요.
눌림 받을 거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 기다리신 만큼 수익 더 넣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식시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오랫동안 듣고 계신 분들은 아 주식시장이 좋으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버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 옆에 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100%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유튜브에다가 100% 공감합니다라고 댓글을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괜히 투자하시는 거 들통날까봐 제가 그건 부탁드리지 않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벤트 매매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이 길게 올라가서 수익을 내서 팔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만큼 저는 변동성 장세에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엎드렸던 몸을 쭈그려 있었던 어떤 감정과 몸을 일으켜서 이제 한번 좀 움직여 볼까? 그리고 몸을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미 변동성입니다. 지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변동성에 굉장히 지금 그 변동성 수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흥분모드 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매매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 진짜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투자 금액을 유지해야 되고 목표 수익률 정하고 목표 수익률이 도달해서 매도한 다음에는 수익금을 무조건 출금해야 된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또 매매 원칙이 있겠지만 이거는 저만의 매매 원칙이고 저는 이 매매 원칙을 죽을 때까지 내가 육체 노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이렇게 노트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매매 법칙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저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돈다방 미쓰리를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됩니다. 서로 불편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3월 25일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3월 26일 화요일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패턴 말씀드렸죠. 지금 패턴이 쭉 올라갔다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시 막 올라갈 거고 막 이런 패턴을 몇 번 줄 거예요. 개인들을 계속 안도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얼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경제지표를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월요일날 뉴욕 증시에서 나온 경제지표는 전미활동지수 0.05였습니다.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금 석 달 만에 플러스다. 자, 그리고 3월 26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2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1.4% 증가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1.0% 증가를 예상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계산됐다. 그리고 1월달에는 무려 마이너스 6.9였는데 오히려 2월달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최근 들어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좋고 있고요. 지금 좋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또 있고요. 하다 보니까 경제지표가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 1월 달에 어땠습니까? 다시 1월 달로 돌아가 보면 1월 달 연초에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애플의 비중 축소 보고서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됐고요. 그렇게 미국은 금리 인하 약발이 먹히지 않는 증시에다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착륙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어닝 시즌도 눈높이 엄청 낮춰놓고 막 생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지금 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3월달 소비자 신뢰지수는요. 2월달 104.8이었는데 3월달 104.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아까 내구재 수준은요. 2월달 겁니다. 우린 지금 언제를 살고 있죠? 2024년 3월 말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지표를 확인할 때 항상 내가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몇 월달 건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는 107.0 굉장히 좋게 봤죠. 그런데 오히려 2월 달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주택가격 지수 1월 달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엔 5.6이었는데 1월 달엔 6.0으로 상승. 자, 이때 주택가격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작년 연말부터 불러일으켜진 2024년 금리 인하 기대감 하다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까지 확대 상상 임신이 되면서 주택가격 지수가 막 올라가고 이랬죠. 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63.3%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일단 경제 지표는 지금 튀는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서비스 PMI 지표는 좀 잘 나왔고 제조 PMI 지표는 좀 못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비스 PMI 지표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지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지난달보다 둔화됐죠.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좋으면 심리, 신뢰 이런 지수들이 흥분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좋은데도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게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서비스 PMI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심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은 무조건 먹어야 되지만 예쁜 꽃을 바라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쁜 꽃이 주는 어떤 그 밝은 어떤 즐거운 에너지를 서비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쁜 꽃을 보면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만 살 수가 없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제조잖아요. 제조.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둔화됐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서비스 PMI 지표라든가 이런 심리 같은 것들이 잘 버텼는데 요즘 그 심리 지표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삐쓰리 머릿속에는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죠. 아마 개인 소비 지출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게끔 포장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4월이 넘어가면 일단 어닝 시즌 들어가죠. 그리고 4월 달 중순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무엇보다 지금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가격을 80, 85 그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동성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 변동성은요, 쉽지 않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이 변동성을 언제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빠진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락을 할 때 점화를 하는 게 아니라 흔들 하면서 빠지거든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에 노출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은요, 개인들이 접근하기, 개인들이 이기기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고 무서운 녀석이고 개인들이 승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에 그 꼬임에 당하시면 안 돼요.
미끼를 던졌을 때 그 패턴을 무시면 안 됩니다. 그 패턴은 언제든지 요거 봐라. 투자자들이 요거 낚였네 하면은 패턴을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패턴 얘기했다가 몇 번 맞네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저는 2,800이 가도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2,800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벌써 4월 달에 2,840포인트 간다라는 증권사가 튀어나왔는데 저는 2,800이 가든 상관없습니다. 2,800을 어떤 모습으로 가냐. 그리고 2,800을 갔을 때 모든 개인들이 돈을 벌면 땡큐라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3월 29일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 날 미국은 부활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장에서 배제돼서 우리끼리 막 그 주식을 띄우려고 아마 작업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을 홀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지켜야 될 원칙.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만 투자한다. 투자 금액 막 들이대는 물타기 막 하지 않는다. 손절하지 않는다. 목표가 오면 매도해서 수익금 출금한다. 저는 내가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있는데 이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애가 이런 매매 원칙을 갖고 있어. 코드가 맞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께 지금은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저는 제 모든 생각을 다 여러분들께 해드렸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고장난 시계 타령하니까 저도 인간인데 빡쳐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가 지금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점들을 좀 지적해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얘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